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민현주 전 국회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국회 연결해서 보신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감, 첫날부터 여야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박진 외교장관 출석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는데요.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고 국민의 의사에 사실상 반대를 표명하며 장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극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략적 공세로 치부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가 높습니다. 박진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의 외교수장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과 또 이번 외교 순방에 대한 내용들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감사 첫날 이 외통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시선이 집중됐었습니다. 이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민주당은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외교부 국정감사는 파행과 속개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또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외통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그다음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번에 순방 관련해서 몇 가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유감 표명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약간 외교 라인에서 약간의 그 미흡함이 있었다고 해서 외교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 네. 장관을 탄핵할 때 물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법에. 그렇지만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국익을 아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면 또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 라인에 대한 비판과 질책 그래서 앞으로 잘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장관을 아예 그냥 잘라버리겠다, 해임해버리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께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다라는 이미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 장관도 그 비판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정진하겠다라고 한 이상 저는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게 맞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해임 건의를 했고 통과시킨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진 장관과 한 번에 상임위를 지금 국정감사를 실행하기는 어렵겠죠. 저는 이거는 오늘날 잠깐 약간의 파행이고 결국에는 외통위도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오후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상을 틀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놓고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면서 파행과 속개가 반복되는 모습인데 외통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해임을 의결하는 게 아니라 해임을 건의하는 거죠. 해임을 건의하는 이유는 총체적인 외교상의 부실이 발생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자고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라고 얘기하는 상황, 이 상황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인 것 같고 네. 야당 입장을 떠나서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도 이번 외교 순방과 관련해서 실패했다는 여론들이 높고 또 대통령의 욕설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임 건의하냐는 걸 건의를 했고요. 네. 대통령이 그 건의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소위 외교부 장관하고는 어떠한 질의, 응답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해임을 해달라고 얘기한 외교부 장관과 질의응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해임 건의한 정당성 스스로 갖다가 예를 들면 본인이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장 선별적인 조건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는 아니더라도 정확한 본인의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해명 또는 사과가 필요하고 거기에 잇따라서 전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실패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흔쾌히 한일 정상회담이 합의됐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기자들 같은 경우는 소위 바로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정상회담이 진행되는지 몰랐던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또 48초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적어도 거부권이 의미 있게
국민들에게 납득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외통위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와 관련해서도 상임위 곳곳에서 오늘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방위에서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뒤에 있었던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 감사원에서의 서면 조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인 반응이라고 직접 보이신 건 아니죠. 이제 윤건영 의원이나 몇몇 민주당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가까운 의원들을 통해서 밝혀진 이 반응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보여왔던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에 보여왔던 그 언행과 굉장히 다른 차원의 반응을 무례하다라는 반응을 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한 반응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언어를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언행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갑자기 저희가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그러니까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뉘앙스를 국민들이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뭐 지난번에 국정감사는 아니죠. 상임위를 통해서 임시상임위나 긴급상임위를 통해서 국방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 국방 소속 의원들도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지금보다 20대 국회에서의 뭐 논쟁거리는 있지만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는 관련해서 분명히 의혹 제기를 했었고 그것이 제대로 언론에 보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강조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역 의원들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히 국방위 소속 의원들도 당당하게 밝히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이 대선에서 이기게 된 몇 가지 주요한 대목들이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서해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공무원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정부 여당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가족들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절차의 문제다, 뭐 나한테 왜 이렇게 빨리 조사를 요구하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냥 사실관계를 밝히시면 된다. 그래서 억울한 그 유가족들에게 그 진실을 밝혀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일단 전 기본적으로 이 외교안보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인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교안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뭐 감청이든 SI든 이런 내용들이 노출되게 되면 새로 그것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쟁의 수단으로 모든 내용들을 뭐 공개하자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좀 무책임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찰이 이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을 해서 그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감사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은 알지 못하지만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뭐 조사를 하건 수사를 하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많은 자료들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렇다면 이런 전제하에서 저는 여야가 비공개로 어떤 형태의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좀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네. 과거 마찬가지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로 같은 자료를 봐도 나와서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좀 고민스러운 대목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야가 극단의 상황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공통된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좀 비공개로 서로 얘기를 해서 동의할 점들은 동의하고 문제가 될 점들은 좀 나눠보는 방식을 통해서 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좀 본질적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일 한 번 정도로 끝나야지 반복적으로 뭐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저는 우리 안보가 너덜너덜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감사원의 문재인 네.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까지 여야 간 이 강대강 대치할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 지금 첫날부터 계속해서 파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가 정말 성과 있는 국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여야가 싸움하다 끝나는 정쟁 국감이 되고 네. 말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첫 번째 정기 국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로서는 물론 이미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정부 여당의 그 회의 이후에 지금 발표가 됐지만
있습니다만 네. 정부 조직법 개편 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 조직법 개편 등의 중요한 법안이라든지 정책적인 변환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국회에서 승인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금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으로서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올려야 되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떠한 실책들이 있었는지, 네.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짚어내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을 위한 단기 시간 알바 일자리로서 굉장히 일자리 수치가 부풀려졌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고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됐다라는 이런 언론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4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게 이번 국감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외교 관련된 지금 정쟁 관련된 박진 외교장관에 대한 탄핵 문제라든지 해임 건의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원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발목을 잡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감사원 문제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크게 더 이슈를 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통한 많은 지금 흔들림, 위기 상황 속에서 지지층의 대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난 5년 동안에 정책적으로 잘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대로 계승할 거고요. 못한 부분은 비판을 받고 새롭게 나아가는데 협조를 해야 앞으로 민주당 아무리 169석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민주당이 제대로 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인터뷰 내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와 관련된 질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는데요.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도 진상규명 과정에서 예외나 성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겠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여당의 입장에 조금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스태핑에서 어떤 사안을 얘기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수사가 계속 개시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저런 발언들은 감사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하필이면 소위 대통령의 외교 순방 이후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이 급락 상황들을 만회하기 위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그것들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만 정반대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런 사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더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감사원이 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최재 원장 같은 경우가 감사원장이 이제 국회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감사원의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는 거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헌법에서 나온 내용과 이반되는 내용들의 발언을 했었고 그 발언 이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제기했던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감사의 중요한 사안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번 건도 소위 성역 없는 조사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아내지 않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소위 대통령의 수단으로서 감사원이 활용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맞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처럼 감사원의 조치 배후에는 결국에 대통령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중요한 거는 없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당일날 첫 번째 보고에서는 실수로 그러니까 실족이죠. 미끄러져 떨어졌다라고 보고가 됐다가 그다음에 몇 시간 이후에
월북이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미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하고 3시간 동안에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당시 청와대에서 침묵을 했던 것에 한 가지 또 하나 합리적인 의구심은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종전연설 녹화를 해요. 그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 북한과의 종전 유엔 연설을 대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면 조사를 통해서 대면 조사도 아니고요, 출두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면 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당하게 그 상황을 밝히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례하게 나에게 왜 이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유가족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월북이라고 확정될 만한 정확한 팩트가 없는데 이걸 왜 월북이라고 확정 지었느냐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가족이 대대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면서 그 낙인을 찍힌 월북자 가족의 낙인을 찍고 가는 것은 그거는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이 측면에서 국민의힘이나 감사원이 저는 이거 조사 요청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몰아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프레임은 너무나 크게 보는 거 과장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원법에 의해서 소위 서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과거 전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중에서 서면 요구에 응한 사람도 있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위 법률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의도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뻔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다고 봐요. 감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왜 서면 조사를 했을까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집중적인 부활할 것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도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면 모든 이슈가 일로 옮겨진 거라는 판단을 좀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수사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어떤 라인으로 보고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첩보부터 시작해서 보고까지 올라가는 라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라인에 대한 수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적인 결재권자나 또는 판단권자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해봤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도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꼭 굳이 감사원이 공소시효가 있는 것도 아닌데 10월 14일 날 조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저는 이유도 잘 모르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껴맞춰진 거라는 느낌들이 꽤 많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하기 이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저는 원래 50조의 조항에 의하면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필요한 사유는 감사원의 조사상의 사유라기보다는 소위 대통령실 또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을 감사원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해석해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 대해서도 왜 이런 결정들을 이 건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건과 관련해서 소위 야당 또는 전 정부에 대한 또 조사들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아마 제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응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서면 조사 통보를 한 것은 의도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감사원이 14일 날 이 감사를 종료하고 수사 네.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이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감사원이. 네. 만약의 경우입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함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요청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요. 이 상황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이 회의에서 서면 보도를 받았지만 어쨌든 안보실이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의사가 전달됐고 결정됐고 거기에서 어떤 청와대와 그 당시 민주당 집권 여당이죠. 민주당의 대응 방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 조사에서 난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처럼 5줄짜리 서면 질의서에 응답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안보실장이든 비서실장이 조사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최종 결정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뒤바꿨다거나 아니면 왜곡했다는 이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전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받아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문 대통령이 이전에 집권 시기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그것과 똑같은 저는 방향이고 스탠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무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뉘앙스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당당하게 이 조사에 응해라. 그래서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판을 풀어주셔라라고 저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이 만약에 수사를 요구한다면 명백한 그 근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뭐 공소시효가 없다, 그다음에 뭐 혐의에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예를 들면 불송치 유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명증한 근거 없이 이러이러한 과정과 관련해서 정황상 어떤 범죄 혐의가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으니 감사원에서 수사를 요청한다. 이건 되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특히 지금 시대 동일한 사안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한 상황이에요. 원래대로라면요. 감사원에서 소위 문서로 요구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진술 거부권이 있어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소위 그 수사 대상자인 어쨌든 검찰이 밝혔으면 좋겠는데요. 대통령도 지금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유족들 같은 경우는 고소고발을 했습니다만 검찰이 지금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인 데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한다면 진술을 거부해야 되는 게 맞아요.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 근데 또 감사원은 거기다가 또 서면으로 요구하는 상황인 거죠. 전 그래서 감사원의 무리한 어떤 요구, 그다음에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총괄적으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이 나중에 수사를 요청하게 돼서 명증과 근거를 갖다가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하니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 내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좀 명증하게 설명을 하셔서 국민들이 진짜 문제가 많은데? 라고 판단하신다면 여론이 바뀐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하셔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내용 가지고도 감사원이 조사했다는 내용만으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헌법적 가치랑도 위배되는 부분이에요. 개인들이 방어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방어권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니까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요구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헌법에도 어긋나는 얘기예요.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현주 전 국회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